지금 624분. 네.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아, 아, 네. 들리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워드프레스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셨다면 1번, 모르고 계셨다면 2번입니다. 한번 채팅으로 쳐주시겠어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김수영님 1등이시네요. 1번. 알고 계셨다고. 네, 좋아요. 워드프레스를 알고 계실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2번, 아시면 1번. 지금까지는 좀 반반이네요. 2번. 맥키님 칼럼글, 제 칼럼글 보고 알게 되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역시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2번이 맞네요. 이름만 들어봤어요도 계시고. 좋습니다. 혹시 강사 맥키님을 알고 계셨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1번이고요. 모르고 계셨다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2번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칼럼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그쵸. 아유, 칼럼 보고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월순이님 잘 오셨습니다. 월순이님 안녕하세요. 네, 모르고 계셨어요. 네, 오늘 꼭 알아가시길. 오늘 제 소개를 이따 간단하게 할 텐데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시는 분도 그것도 계시네. 오늘 워드프레스를 모르셨던 분들이나 맥키님을 모르셨던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라이브를 준비하기까지 2가지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 하나는 20 플러스인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2는 2년입니다. 그리고 20 플러스는 20번 이상이고요. 저희가 맥키님을 월부에서 모시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라이브를 준비하기까지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기까지도 20번이 넘는 미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런 강사님을 찾아 헤맸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제로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버시고 블로그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있으신 강사님을 모시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수익 인증이 확실하게 됐어야 했고 최근까지도 애드센스 블로그로 돈을 버시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했는데요. 제가 맥키님을 딱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 인증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억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고요. 그 다음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하나로 이렇게 꾸준하게 냈죠. 제가 18년부터 했는데 이 데이터는 21년부터 25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잘 벌진 못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다. 네. 차트가 이렇게 뾰족뾰족하네요. 그렇죠. 뭐 내려간 날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수익이 총 9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맥키님의 찐 노하우 중에 일부를 아직 블로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블로그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가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수방님, 오늘 라이브는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상이 되고요. 본 강의 이후에 사전에 설문지로 질문 제출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조금 다루고 그 이후로는 저희 라이브 참여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궁금하신 내용 다 물어봐 주시면 맥키님이 다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맥키님에 대한 짧은 소개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본 강의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맥키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 1,40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아까 1번, 2번 쳤지만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궁금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제 블로그로 돈 어떻게 벌어 이게 궁금하시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소개는 진짜 간단하게 하고,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춰야 되니까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맥킷이라고 합니다. 맥킷. 네, 제 닉네임이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20대 초반에 노량진 고시생이었고, 노량진 이제 고시생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20대 내내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이때 돈을 벌지 못합니다. 20대 때 거의 뭐 음악만 6년, 노량진 공부 2년, 여러 가지 알바들 한 2년 해가지고 20대 내내 뭔가 제대로 된 돈은 벌지 못하고 좀 취업도 한 번도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친구들은 이미 취업하고 돈 벌 때 저는 잘 못하고 뭔가 그냥 좀 허송세월을 좀 많이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내다가 이렇게 30대 때까지 거의 초반까지도 알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어쩌다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하도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워드프레스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어떻게 하다 보니 꾸준하게 하게 됐는데, 꾸준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구글 본사에 제가 초청도 이제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초청 받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아까는 이제 꾸준한 제 수익을 한 21년도부터니까 4년 정도의 수익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수익입니다. 2025년 4월 달에 번 최근 수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3만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한 4,000원, 한 300, 4,200,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계좌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애드센스로 돈을 이렇게 벌고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만 달러 벌었고, 현재도 이렇게 지금 986달러 정도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986달러 정도 벌었고, 이렇게 현업에서도 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이 워낙 급변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놈이 그래도 좀 오늘 얘기하는데 뭔가 제대로 된 엔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맥키시라는 애가 제대로 된 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잘 벌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렇게 현업에서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끝까지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워드프레스를 만나기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작곡, 뭐 택배 상하차, 뭐 카페 서빙, 뭐 핸드폰 판매, 바텐더, 뭐 칵테일도 엄청 탔었고요. 음식점 알바도 했고, 뭐 그리고 어디 컨퍼런스 가서 영상 촬영해서 편집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 외에 뭐 사조 공부도 하고 정말 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도 했습니다. 다단계를 심지어 이제 부모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남한테 피해는 안 줬고요. 어찌됐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하다가 이제 워드프레스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일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좀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워드프레스는 이제 집에서, 저는 이제 음악을 6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업실에서 이제 컴퓨터로만 이렇게 뭔가 워드프레스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움직여야 됐어요. 그래서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워드프레스를 좀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돈이 됐을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처음에 쉽게 보고 접근했는데 굉장히 처음에 돈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진짜 그냥 구글링하고 검색하면서 막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처음에 쉽게 봤다가 이제 큰 거 다쳤지만, 어찌됐건 꾸준하게 놓지 않고 했습니다. 네, 정말 편하게 벌고 싶어요. 연하님이 일하다 다치기 싫어요. 맞습니다. 저도 일하다가 칵테일 일하다가 손도 많이 다쳐봤고 정말 많이 다쳐봤는데, 편하게 일을 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워드프레스를 하게 됐고, 꾸준하게 했더니 이렇게 아까 이제 수익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처음 2020년 3월 4월 달에 이렇게 1,000만 원을 찍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워드프레스를 조금 더 이 블로그로 돈 버는 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제가 이거 보시면 접니다. 이거 왼쪽 사진 보시면 저예요. 이 괌이거든요. 괌. 제가 2023년 5월 달에 괌을 갔는데요. 그 괌 간 첫날입니다. 너무 행복하게 이제 괌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제 와이프랑 갔는데 너무 행복하게 놀고 첫날에 너무 좋았는데, 다음 날에 괌에서 이제 100년 만에 태풍이, 100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슈퍼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시면 나무 막 다 뽑히고 호텔 막 다 무너지고 막 그 방들이 막 무너져가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힘든, 3,000명 발이 묶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네, 공포였어요, 월순이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공포였어서 건물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위험하니까 2층에서 이제 2층 그 큰 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투숙객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사진 보시면 뒤에 막 자는 사람이 있고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저희는 의자를 어떻게든 끌어와서 침대처럼 하고 이렇게 막 밤을 보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터넷이고 뭐고 더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와이파이도 안 돼, 인터넷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됐었습니다. 네, 뉴스 기억나냐고 하시네요, 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제 태풍이 부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단수되니까 물을 받아놓으라고 해서 받아놨는데 저렇게 건물이 너무 흔들리니까 물이 흔들리는 거. 저희가 흔든 게 아닙니다. 건물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 물이 찼어요. 창문이 없는 저긴데 방인데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불어서 그냥 호텔 전체에 물이 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아서 되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이제 전혀 이제 와이파이도 인터넷도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2023년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이 제가 딱 괌을 다녀온 날이에요. 30일에 이제 한국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와이파이도 안 돼가지고 뭔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 블로그는 이제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1799달러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현화로 치면 지금 237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더니 돈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자연재해였지만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어. 지금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들도 낳았는데 최근에. 근데 만약에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뭔가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그래도 돈 벌면서 제가 버는 돈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런 것들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너무 제대로 피부로 와닿게 느껴서 제가 이때 이후로 진짜 워드프레스를 중간중간에 많이 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2, 3일 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는 건 아니고요. 놀지 않고요. 전 이제 다른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2, 3일로 워드프레스 블로그는 2, 3일만 관리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아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많이 쓰고 가족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온전히 좀 잘 쓰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이죠. 요즘의 상황.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걸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지 7년 동안 놓지 않고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궁금한 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버는데 블로그 그래서 진짜 돈 돼? 돈 진짜 돼? 이거 궁금하실 거고요. 그래서 너 자꾸 아까 워드프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워드프레스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셨어요. 2번 눌러주신 분들. 워드프레스가 그래서 뭔데? 그래서 애드센스는 또 뭔데? 이제 나중에 돈을 뒤에서 또 다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애드센스가 뭔데?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블로그로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난 돈을 벌려면 도대체 난 뭐부터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실 거고 그래서 나도 하면 진짜 돈이 되나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진짜 돈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강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해보면 블로그로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는 블로그가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블로그가 돈이 되는 과정을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얻어가셔도 온라인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 과정은 알았어. 그래서 수익화, 블로그로 돈 어떻게 버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플로우, 이 흐름들을 또 알려드리고 나중에 이제 끝에쯤에 가시면 실제로 제가 돈을 버는 사이트까지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시면은 아마 실제로 이렇게 현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되나요? 이것도 이제 제가 끝에쯤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다
노하우나 이런 것들 다 섞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오늘 강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마 예상이 되는데 끝까지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가 뭔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가 돈이 되는 과정이 뭔지부터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워드프레스가 뭐예요? 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워드프레스는 블로그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는 다 아실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다 아시죠? 이거는 뭐 90% 이상이 저는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티스토리는 뭐냐면요. 여기 써있는 다음 블로그입니다. 다음 블로그.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처럼 워드프레스도 그냥 내 블로그예요. 내 블로그. 내 블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네이버 블로그랑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거 그리고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건데 이제 워드프레스는 온전히 내 거다. 온전히 내 거. 다른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들마다 이제 다 돈을 벌려고 이 블로그들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 블로그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수익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써서 돈을 아낀다 이렇게 돼 있고 워드프레스와 이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는 글을 써서 돈을 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을 써서 돈을 아낀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보통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협찬받아서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맛집을 찾아가서 맛집에 대한 후기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음식을 이제 제공받는다든지 뭐 제품을 제공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음식이나 제품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낀다라고 그냥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고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는 내가 직접적으로 글을 써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협찬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글을 써서 돈을 버는데 글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광고를 넣을 거예요. 광고를 넣는다라는 개념 뒤에서 되게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까지 보시면 되고 글 사이사이에 이제 광고를 넣는데 이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면 우리한테 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블로그가 돈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워드프레스까지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건배하이님, 워드프레스 어렵나요? 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오늘 아마 보시면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겁니다. 동그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보라님, 아끼는 거 말고 돈 벌고 싶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이 전체적으로 돈을 버는 과정을 아마 보시면은 다른 디테일한 것들도 제가 조금 알려드리니까 오늘 꼭 한번 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거가 돈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이것도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상은 왕초보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고수 대상이 아닙니다. 블로그 고수분들이 아니라 왕초보분들 대상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초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광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바람을 담은 자화상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글이 있는데요. 어떤 기사죠, 기사. 근데 이렇게 뭐 화살표 보시면 광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광고도 또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내가 정보를 얻으려고 블로그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블로그 이렇게 들어갔을 때 광고가 이렇게 뜹니다. 이 광고로 사실 이 지금 글 쓴 사람들은 이 광고로 여러분들이 막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거 아셨나요, 다들? 이 광고가 이 글 쓴 사람들, 이 글쓴이한테 지금 다 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 구글에서 돈을 주고 있었어요. 많이 보셨네요,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게 정보들 사이사이에 막 광고가 껴있으면 막 짜증나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는 안 주고 막 광고만 주고 있네,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분들 다 돈 벌고 있던 겁니다. 온라인으로 부업 다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보시면 되고요. 네, 맞아요. 블로그 들어가는데 저 광고가 너무 붙으면 나가게 돼요. 이게 다 돈 벌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도 드리고 블로그 광고도 붙여야 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광고, 제가 방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광고를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의 블로그로 들어와서 보거나
클릭을 하면 구글이 이렇게 돈을 줍니다. 이런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면 구글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죠, 앞에. 그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구글이 이렇게 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돈을 버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요즘에 좋은 게, 예전에는 이제 클릭해야, 이 광고를 클릭해야만 수익이 좀 됐었는데, 현재는 보거나 클릭해도 수익이 또 되기 때문에 이 수익이 또 2배가 되는 기회가 있어서 또 요즘에 또 하시면 좋고요. 또 더 좋은 게, 여러분들 요즘에 환율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거 아시나요? 환율? 1,400원 지금 넘었죠.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한 1,080원대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보면은 달러잖아요. 달러라서 환율이 높으면은 저희에게 달러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외화벌이 하는 거예요. 외화벌이. 달러가 들어오면은 환율이 높아서 환호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 나중에는 돈이 커지면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네, 하쿠님 나 기부천사였네. 아닙니다. 그 정보는 얻어 가셨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회들이 많으니까 한번들 다들 꼭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광고는 제가 조금 더 그래서 쉽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왕초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글이 제공해주는 이런 광고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걸까? 이걸 한번 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뭐 광고주, 구글 광고, 블로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광고주는 예를 들면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기업 삼성이 나 이번에 핸드폰 나왔어. 그러니까 구글한테 나 핸드폰 좀 사람들이 많이 사게 광고 좀 해줘 하는 겁니다. 광고 좀 해줘 하면 이렇게 이제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구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구글은 오케이, 내가 너네 삼성 거 광고 해줄게. 근데 내가 안 해. 내가 안 하고 누가 해줄 거냐면, 내가 이제 애드센스라는 이 구글 확인을 받은 사람한테 이제 광고를 해주기 이렇게 맡깁니다. 광고하세요. 나 대신해서 삼성한테 받은 광고를 구글이 안 하고 나 대신해서 이렇게 광고를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블로거들이 오케이 제가 해드릴게요 해서 대신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아까처럼 달러를 버는 겁니다. 아까처럼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구글 대신해서 광고를 해줘서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도 아마 처음에 들으시면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쉬운 방법, 역시 오늘 왕초보 대상이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 더 쉬운 예시를 한번 지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가 돈이 되는 과정을 제가 확실하게, 이번 예시를 보시면 아마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블로거 부업이 빵집 창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빵집 창업, 빵집,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빵집을 차렸다. 이제 뭔가 은퇴하거나 이제 내가 받은 퇴직금으로 빵집을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로거 부업이 빵집 창업이라면 이 빵집이 우리가 만드는 워드프레스 블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드프레스가, 이 블로그가 우리 온라인의 가게예요. 가게. 온라인 빵집입니다. 그래서 빵집이 워드프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빵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글 중간중간에 막 많이 보셨다고 했죠. 이 중간중간에 있는 광고가 빵이에요. 빵. 그리고 이거 빵을 판매했을 때, 빵 판매는 바로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블로그가 돈이 되는 과정을 지금 빵집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내 빵집에 많이 들어오게 해서 만약에 빵을 구매하면,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는,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들어오게 해서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게 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집을 차려서 빵을 다 진열해 놓고 빵을 사람들이 사면 돈을 버는 것처럼, 온라인도 빵집이라는 블로그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광고를 넣고, 빵이라는 광고를 넣고 그거를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 정도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되셨을 거라고 생각. 카야님 빵순이로서 이해가 잘 됩니다. 저도 빵돌인데요. 빵 많이 먹고 싶네요. 배고프네요, 갑자기. 자, 아무튼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벌려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과정은 알았어. 그런데 이 돈이 되는 과정은 알았지만, 그러면 난 진짜 이제 제대로 내 블로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제대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역시 빵집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집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만약에 그냥 컨테이너 그냥 박스에 거기에 입점해가지고 그냥 빵 한두 개만 놓고
뭐 사람들 홍보도 안 해, 마케팅도 안 해. 이러면 빵이 안 팔리겠죠? 그래서 빵집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이렇게 이쁘게 해야겠죠?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사람들이 뭔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 뭐 단팥빵만 놓는 게 아니라 저는 소보로빵 좋아하는데 뭐 소보로빵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빵 있죠. 마늘빵도 넣고 맘모스 빵도 넣고 뭐 등등등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을 많이 진열해 놓고, 그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뭐 이번에 이벤트가 있다, 오늘 뭐 라이브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굉장히 뭔가 좋은 이런 혜택들을 주면서 유도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사실 빵집을 차렸을 때 돈을 벌려면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벌려면 역시 똑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트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을 놓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우리의 블로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빵 구매를 유도하는 것처럼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게끔 유도하면 우리는 온라인 블로그, 워드프레스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한 그 블로그로 이제 돈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개념이 이제 이 정도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빵집 예시로 좀 예를 들었는데 혹시 이해가 조금 잘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1번,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된다, 부족하다,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고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해가 됐다 1번, 이해 안 됐다 2번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초보가 아니시네요. 이미 이제 초보가 아닙니다. 이 블로그가 돈이 되는 과정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가셔도 온라인의 시장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얻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 더 드려야겠죠?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블로그로 돈이 되는 과정은 알았어. 그 어쩌라고. 돈 버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블로그 수익화하는 방법,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정리했으니까 단순해 보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단순합니다. 자, 수익화 방법. 블로그 개설을 첫 번째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워드프레스겠죠? 워드프레스를 개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개설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구글 애드센스 승인 글 쓰기라고 돼 있는, 이것도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글 애드센스 승인 글쓰기를 뭔가 하래요. 그 다음에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면 이제부터 다음엔 돈 버는 글쓰기하고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 지금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뭔가 생소한 또 단어가 나오셨을 겁니다. 그쵸?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뭐야? 오케이, 아까 뭐 그 광고 붙는 건 알겠어. 과정은 알겠어. 근데 이 구글 애드센스 승인은 뭐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쉽게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뭘까?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뭘까? 이걸 아셔야 이제 실제로 돈 버는 그 과정과 동시에 실전 수익화 방법까지 알 수 있으신 겁니다. 자, 이것도 근데 역시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빵집이 또 나왔습니다. 자, 빵집 또 얘기할 겁니다. 오늘 빵집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식약처하고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보이시나요? 구글 애드센스라고 돼 있습니다. 심볼이에요, 심볼. 구글 애드센스 심볼. 자, 식약처 구글 애드센스 해놨는데, 자, 이제 우리가 빵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뿅 빵 차려가지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업 허가를. 식약처한테 빵 파는 거 허락받아야 돼요. 빵 파는 거 허락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빵 아무렇게나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빵 파는 거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글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우리가 우리의 워드프레스의 블로그에 그런 광고를 삽입해서 돈을 벌려면 광고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요. 아무나 안 해줍니다. 이 구글이 아무한테나 광고를 안 해줍니다. 사실 당연하죠. 대기업한테 돈 엄청나게 많이 받고 광고를 받았는데 이걸 아무나한테 광고해준다? 광고를 하게끔 만든다?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구글 입장에서 너무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광고하는 걸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광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제가 승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글한테 허락받는 게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이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려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딱 한 문장. 이제 뭐냐면 바로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한다가 한 문장입니다. 이게 사실
갑자기 뭐 방법론이 아니라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그 구글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애드센스 승인 다 받고 싶잖아요. 승인 받아서 다 광고 붙여가지고 돈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광고로 돈을 붙여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 그럼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한다. 이 구글이 좋아하는 글, 구글한테 되게 잘해야 돼요. 굉장히 돈도 주시는 분들이지만 이거 승인 받을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 좋아하는 글이 뭔지 분명히 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구글이 좋아하는 글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건 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이 좋아하는 글이 뭘까? 구글이 좋아하는 글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이 좋아하는 글이 뭘까? 맥키님 워드프레스 구경하고 싶어요. 네, 네, 끝에 보여드립니다. 자, 구글이 좋아하는 글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구글이 좋아하는 글이 뭘까? 자, 바로 독창적인 글 희귀한 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7년 동안 하면서 경험은 많이 했지만 이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문서를 제가 최대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구글이 좋아하는 글은 독창적인 글입니다. 아, 지금 많이 써주셨는데요. 구글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글. 정보 제공성 글 좋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글 다 좋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글은 독창성이 있는 글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뜻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문서 수가 적은 글, 검색량이 적은 글을 이제 독창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굉장히 희귀한 글로 당연히 판단을 하겠죠. 뭐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라고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 김치찌개 끓이는 법은 사실 너무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는 별로 희귀하지 않아. 독창성이 없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뭐 지엽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양자 물리학의 원리 뭐 이런 거 써봐요. 많이 쓰셨나요? 여러분들 쓰신 적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의 원리. 이거 굉장히 희귀한 글이 되겠죠? 이러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러한 글들을 써준다면 구글이 분명히 독창적이라고 느껴서 애드센스 승인을 잘 해주는 요소 중에 이제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조적인 글과 목차 사이트의 구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이 좋아하는 글은 구조적인 글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독창성이 있는 것과 이 사이트를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과 사이트 안에 있는 글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하게 쓰는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쓰는 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리의 블로그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우리의 블로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구글 보시 들어가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구글의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고 이 요소들을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승인들을 많이 받았고 많이 떨어져 보기도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집약적으로 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독창적인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직접 다 보여드리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가셔서 그대로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쓰셔서 글 누적해서 승인 신청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 알려드릴 거고 아래에 있는 이제 구조적인 글과 사이트 이것들은 이제 그 워드프레스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세팅의 영역이라 오늘은 이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꽉꽉 차게 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진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것들만 딱딱 추려놔서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나 다른 곳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쓰는 거는 이제 1일 1 포스팅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나중에 워드프레스 찾아보시면은 예약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 알려드리진 않고 오늘 이 중요한 거, 이 독창적인 글 쓰는 법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있으시면 한번 직접적으로 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을 제가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그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긴 해요.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도 애드센스 승인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워드프레스로 애드센스 승인 받는 승인글 쓰기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티스토리에도 적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테스트 끝에 이런 승인글의 조건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미 워드프레스가 있다면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서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승인 글쓰기. 그럼 이제 승인 글을 쓸 건데, 그럼 승인 글쓰기 이제 어떻게 쓸 건데, 제가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독창성이 역시 중요해요. 독창성이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승인글을 쓸 때 이제 독창성이 있는 글이 역시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독창성, 검색량이 적은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독창성 있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한데, 이거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립니다. 곧. 그리고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예를 들면 뭐 한 두세 줄만 쓰면 퀄리티 있는 글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글을 쓰려면 2000자 이상의 좀 긴 글이 필요한데, 이게 처음에 아마 좀 생각을 하시면 2000자나 써야 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00자가 사실 직접 쓰게 되면 굉장히 좀 길어요. 많이 길어서 좀 쓰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챗GPT가 사실 다 써줍니다. 근데 챗GPT한테 이제 명령을 해야겠죠. 챗GPT라는 걸 활용해서 이 2000자도 굉장히 쉽게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챗GPT를 또 통해서 이제 주제는 뭘로 쓰는지도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독창성이 있는 걸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독창성 있는 주제가 도대체 뭔데? 독창성 있는 주제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독창성 있는 주제가. 그래서 이것도 챗GPT로 어떻게 하면 뽑는지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있으시면 한번 직접적으로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챗GPT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챗GPT. 만약에 챗GPT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챗GPT를 구글에 검색하셔서 무료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버전. 그래서 이 무료 버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얼굴 안 나와도 괜찮겠죠? 이거 지금 챗GPT 화면 전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제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좋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챗GPT 많이 다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왕초보기 때문에, 왕초보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챗GPT한테 명령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로 글을 쓸지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글에 검색했을 때 한국어 기준으로 문서 수가 적은 대표 카테고리를 10개 뽑아줘. 여러분들 이거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유료 버전도 훨씬 잘 뽑아주긴 하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는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글에 검색했을 때 한국어 기준으로 문서 수가 적은 대표 카테고리를 10개 뽑아줘 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제 이 명령어대로 이제 카테고리를 뽑아줄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구글 검색 결과에서 한국어로 된 문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카테고리를 뽑아준대요. 한글로 된 정보가 부족하거나 영문에 비해 자료 접근성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했습니다. 참 요즘에 챗GPT가 참 잘 찾아줘요. 자, 볼까요? 해외 소수 언어 및 문화. 예, 벌써 어렵네요. 딥테크? 처음 들어봤는데. 양적 컴퓨팅. 해외 세금 및 투자 관련 규정. 학술적 프로그래밍. 자, 너무 어렵네요. 오픈소스, 해외 소셜 미디어, 법 정치하기, 비교법, 미발매 게임, 뭐 이렇게 저소득 국가 사회 경제 현황, 뭐 여러 가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벌써 도창성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안 나왔죠? 그런 당연한 카테고리는 안 나오고 이렇게 뭔가 어려운 카테고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뭘 할까요? 저는 오늘 이걸 해볼까요? 딥테크? 처음 들어봤는데 딥테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저는 써볼게요. 딥테크라는 카테고리를 지금 제가 정했습니다. 자, 딥테크 할 거예요. 딥테크. 이 딥테크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정해보고 바로 여기서 라이브하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팁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승인 글 쓰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데 승인 글을 바로 하나만 쓴다고 해가지고 바로 애드센스 승인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려면은 최소 저는 하루에 한 개씩 2주 동안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총 14개죠. 그리고 14개를 쓰신 다음에 구글 애드센스 신청을
하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바로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뭐 바로 한 며칠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4개 쓴 다음에 그 뒤에 추가로 하루에 한 개, 하루나 이틀에 아니면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글을 계속 내 블로그가 살아있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이나 3일 정도 글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총 25개를 글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25개의 글을 어떤 걸로 쓸지를 지금 다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할 때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바로 이제 25개 글을 어떤 걸로 쓸지를 바로 뽑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러면 지금 딥테크라는 걸로 정했어요. 지금 이거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 이 딥테크 이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세부 키워드 25개 뽑는 법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딥테크의 세부 키워드 25개를 뽑아줘.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딥테크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뽑아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테크에 관한 다른 세부 키워드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 딥테크라는 단어를 꼭 포함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애드센스 승인에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까요? 오늘 강의들은 1000명이 다 비슷한 글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카테고리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사실 비슷하게 써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이게 한글로 아직도 많이 그게 없기 때문에 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게 좀 지엽적인 그러니까 이제 독창성 있는 카테고리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지금 다 뽑아줬네요. 딥테크라는 단어는 다 들어갔고 와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창업 기술 기업 사례 산업 동향 와 다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우리는 25개의 애드센스 승인 글 쓸 소재를 벌써 끝났어요. 벌써 다 찾았어요. 너무 쉽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런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 조금 바로 잘 써주면 바로 뽑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25개를 뽑았고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승인 글 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디테일하지만 좀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가져가세요. 자, 저는 여기서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대표 키워드 딥테크로 정했고 딥테크에 관한 세부 키워드 25개를 정한 겁니다. 자, 이제 25개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뭐라 해볼까요? 딥테크 기술 한번 해볼까요? 딥테크 기술에 대해서는 진짜 사람들이 안 썼을 것 같아. 딥테크 기술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프롬프트한테 이제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자, 여기서 또 이제 꿀팁 하나 나가는데 챗GPT를 쓸 때 이 챗GPT한테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챗GPT한테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역할 부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역할 부여를 해줍니다. 자, 너는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글을 쓰는 전문가야. 그래서 저는 이제 딥테크 기술에 대해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따옴표하고 딥테크 기술 키워드로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키워드로 글을 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아래 조건에 맞게 글을 써줘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제가 왜 썼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너는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글을 쓰는 전문가라고 한 것은 우리는 지금 목적이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써줘야 이거를 이제 제대로 우리가 글을 뽑아줍니다. 이 챗GPT가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글을 뽑아주기 때문에 구글이 좋아하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부여했고 이제 바로 아래 조건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잘 따라오세요. 글자 수 공백 제외 총 2000자 이상 써줘. 제가 2000자 이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써주는데 먼저 공백 제외 1000자 이상 써준 후 더 써드릴까요? 하고 나에게 질문한 후 이어 써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먼저 써준 글과 다음에 써준 글의 전체 맥락이 맞게 써줘. 이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챗GPT가 특히 이제 이 무료 버전은 2000자 이상을 잘 못 써줘요. 한
800자 쓰고 막 끊어지고 이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2000자 이상인데 그러면 다음에 더 써달라 그러면은 앞서서 써준 거랑 맥락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명령을 조건을 써준 겁니다. 이래야지만 디테일하게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글이 좋아하는 퀄리티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독창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글 안에 키워드를 적절하게 넣어줘. 제가 지금 위에 키워드를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이 디테크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적절하게 넣어줘야 이 키워드에 맞는 글을 잘 써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소제목을 적절하게 넣어줘. 아까 애드센스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쓸 때 구조적인 글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글을 만드는 게 이 소제목을 넣어주는 게 곧 구조적인 글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소제목을 적절하게 넣어줘 라고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게 글을 써줘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한 번 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쓰려면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글을 써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명령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써줘.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크다운 형식으로 써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의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제가 이제 바로 쓰는 것까지 보여드릴 텐데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바로 쓰려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써줘야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저 얼굴이 또 나왔네요.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써주게 하기 위해서 써서 워드프레스로 붙여넣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엔터를 눌러볼까요? 열심히 써주겠죠? 자, 키워드 딥테크 기술로 자 열심히 써줍니다. 자, 오, 좋습니다. 딥테크 기술 미래 산업을 바꾸는, 자, 제목까지 이쁘게 써줬어요. 열심히 써주고 있습니다. 자, 딥테크 기술인가, 오, 대표 분야. 이렇게 지금 넘버링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소제목 알아서 이렇게 중간중간 잘 넣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구글 SEO에 최적화된, 구글 검색에 최적화된 글을 쓰는 거에 다 요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제목도 또 잘 넣어줍니다. 챗GPT가 요즘엔 다 잘 써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글을 써주다가 갑자기 더 써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써주고 제가 명령한 대로 천자 쓴 다음에 더 써드릴까요? 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더니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더 써줘. 더 써줘. 좋아요. 이러면 너무 잘 써줍니다. 더 잘 써줘요. 이거 되게 지금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키워드도 잘 안 겹치고 글도 안 겹치게 중복 안 되게 잘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점 있죠? 이거 점도, 이 요소도 SEO에 또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에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이거 보시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진한 글씨도 이것도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이 친구가 굉장히 쉽게 글을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저희 워드프레스에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그냥 그대로 가서 워드프레스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 이제 워드프레스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또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동시에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그럼 워드프레스를 한번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자, 먼저 가기 전에 한번 복사부터 해볼까요? 복사. 자,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복사를 할게요. 복사할게요. 쭉 가서 컨트롤 C 아시죠, 여러분들? 맥북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C 해서 워프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 워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워프인데 여러분들 이거 아마 진짜 이제 수십 번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면은 네이버 그 글 쓰는 데 있죠. 막 네이버가 설정해주고 그런 거 이제 하는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글에서 글 추가 누르면은 이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 쓰는 칸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글 쓰는 칸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을 쓸 건데 저희는 아까 복사했잖아요.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붙여넣기. 좋습니다. 자, 바로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천자까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가서 아래에 있는 천자까지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글들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복붙만 하면은
AI가 요즘에 하도 챗GPT나 이런 AI, 뭐 클로드, 뭐 너무 많잖아요. 노션 AI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AI가 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변별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때 변별력을 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붙여넣기 해도 좋은데 저는 한 가지 더 넣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꿀팁입니다. 제가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이거를 넣어서 승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를 해서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을 직접 쓰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제목 바로 아래에 120자에서 160자 정도는 직접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120자에서 160자 정도 쓰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래에 있는 것들 조금 가져오면 되거든요. 직접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정리드리면 제목이랑 제목 바로 아래에 이제 바로 아랫부분에 120자에서 160자 정도는 직접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제목을 써줬는데 제가 직접 써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한 키워드는 또 이것도 팁입니다. 정한 키워드는 무조건 앞단에 넣으세요. 무조건 제목 앞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 기술 요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딥테크 기술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잡았는데 이 키워드를 절대 뒤에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앞단에 쓰세요. 아시겠죠? 딥테크 기술 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제목을 한번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써준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뭐 지금 딥테크 기술의 대표 분야 뭐 딥테크 기술과 스타트업의 결합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내려 쓰면 돼요. 딥테크 기술의 대표 분야 이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및 뭐라 그랬죠? 저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결합 스타트업의 결합이에요? 결합, 네. 자, 이러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의 결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모든 것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직접 쓰고요. 그 바로 아래에 120자에서 160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딥테크 기술이라는 또 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딥테크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서 자연스럽게 120자에서 160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써볼게요. 한번 막 써볼게요. 막 딥테크 기술에 대한 글을 오늘 써보겠습니다. 딥테크 기술의 대표 분야와 또 아래 뭐가 있을까요? 기술 지원 전략.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 이제 소제목들 따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요약글을 쓰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미래 전망. 그리고 뭐 미래 전망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정보가 되는 글을 쓸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딥테크 기술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글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 정도가 3줄 정도 되면은 3줄에서 4줄 정도 되면은 120자에서 160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승인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해서 그러는데요. 챗GPT를 뽑는 거 사실 5분이면 되고요. 복붙 하는 거 몇 초 만에 하고 이거 제목 그냥 아래에 있는 거 대충 소제목이 있는 거 가져와서 쓰고 이거 쓰면은 승인글 하나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공개까지 해볼까요? 발행까지 해보겠습니다. 발행까지. 이 오른쪽 위에 공개 2번 누르면 워드프레스는 발행이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공개.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중. 그래서 실제 이제 월브 맥킷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글 보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글을 써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도 지금 되게 잘 해놨어요. 잘. 이 목차는 사실 지금 안 알려드렸는데 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뭔가 그 인테리어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내 사이트에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놨고 딥테크 기술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잘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어떤 그런 글 쓰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승인글 쓰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좀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벌써 56분이 됐네. 그쵸? 그래서 꼭 이거 제가 그래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좀 천천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글을 쓴다면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검증된 글인지 어떻게 알까요? 챗GPT가 써준 걸 검증해야 하지 않나요? 이거 엄청 문제라던데. 네, 맞아요. 검증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한테 좀 검증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에드센스 승인 글이잖아요. 근데 승인 글에서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까지 검증을 해도 안 해도 승인이 나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뒤에 승인글, 이제 승인글 말고 수익화글 쓸 때는 확인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는지 맞는지를 이제 뒤에 알려드리는 수익화 글에서는, 보여드리는 수익화 글에서는 해야 되는데, 승인 글에서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14일간 매일 승인글을 발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2주 동안 쓰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2주 동안 글을 써서, 내가 뭐 꼭 하루에 하나씩 안 써도 돼요. 예약 발행해도 돼요. 이렇게 쓰면 하루에 사실 14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오늘이 몇 일이죠? 5월 14일이면은 5월 14일 하나, 5월 15일 하나, 16일 하나, 17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4개 쓴 다음에 에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사실 이제 승인 신청까지는 근데 여러 가지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제 다른 요소들, 사이트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승인 글 정도만 해도 그래도 승인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저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렸을 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승인이 난 경우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은 8번 해서 거절당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9번째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런 후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승인을 받으셨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친구가, 제 2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20년지기 친구가 한 2개월 반 전쯤에 그거를 워드프레스 나 좀 해볼게 알려줘라고 해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제가 에센스 승인 받는 법을 알려줬더니 이렇게 20일 만에 이거는 지금 승인 난 거고, 바로 제가 하나 더 받으라 그랬어요. 계정, 구글 계정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 더 받아 했더니 8일 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모자라서 뭔가 제가 하는 게 약간 믿음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월부 직원분들이 에드센스 승인을 신청하신 거예요. 워드프레스 개설도 하시고 에드센스 승인 신청도 하시고 이래서 했는데, 한 분이 이제 헐 이거 저 승인 난 건가 이렇게 이제 카톡이 돼 있죠. 3일 만에 나셨어요. 최근에 이거 바로 그저께죠 지금, 맞죠? 예, 그저께 나셨고, 그리고 한 분은 이건 바로 또 어제입니다. 2025년 5월 13일 보이시죠? 바로 어제인데 바로 어제 또 나셨습니다. 이분은 10일 정도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써주셨네요. 월부 직원 저도 받았습니다. 지금 써주시는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신성이 있게 트렌디한 방법이긴 하구나, 최신성을 반영한 방법이구나 하고 제가 한 번 더 확신이 들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요즘에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2월부터 20년지기 친구에게 제가 시켜봤더니, 이 친구는 온라인적으로 아예 안 해본 친구입니다. 직장만 다닌 친구입니다. 직장만 다닌 친구들도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월부 직원분들도 해봤더니 이렇게 그저께 3일 걸려서 되셨고, 한 분은 어제에서 8일 만에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승인이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제대로 알면은, 방향성만 제대로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할 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워드프레스 개설하고 승인 받고 하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거든요. 뭐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근데 제가 이 알려드리는 기준이 저희 아버지도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데 지금 7순이십니다. 아버지를 알려드리는 기준으로 제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왕초보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왕초보분들 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클릭 하나를 잘못 알려드리면은 바로 헤매세요. 바로 멈춰. 그럼 그만둬요. 근데 이 블로그를 저는 꼭 유지했으면 좋겠던 마음이 너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제가 쉽게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갈 길이 조금 더 있어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너무 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달리는 것 같은데, 혹시 잘 따라오시면 1번, 못 따라오시면 2번. 천천히 더 해보겠습니다. 못 따라오시면. 잘 따라오시면 1번. 승인 최소 조건글은 사실 기준은 정확하게 없으나 그래도 저는 14개 추천드리고요. 신청한 다음에도 나중에 이렇게 더 좀 쓰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1번 많아요. 1번 많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제가 더 쉽게 자세하게 오늘 꼭 얻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승인 끝. 이제 돈 벌기 시작입니다. 자, 오케이. 와, 나 이제 에드센스 승인 받았어. 드디어. 와, 받았어. 받아서 이제 에드센스 광고를 이제 드디어 내 블로그에 붙여서 이제 돈을 벌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광고를 붙이려면 방금처럼 글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글을 써서 글 사이사이에 광고를 붙여서 그 글을 들어와서 어떤 방문자가 들어와서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앞에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그 어떤 감각, 개념 이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하나 한번 내드릴게요. 한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퀴즈. 어떤 글로 썼을 때 궁금하신가요? 첫 번째, 1번 맥킷의 장보기 리스트, 2번 GD 컴백 일정. 자, 1번 맥킷의 장보기 리스트, 2번 GD 컴백 일정. 뭐가 더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맥킷의 장보기 리스트 궁금하신 분들 있나요? 그쵸. 제 장보기가 누가 궁금하겠습니까? 제 일기장이죠, 뭐, 이거는. 오케이, 2번 좋습니다. 벌써 감각이 있으신 거죠. 자, 맥킷의 장보기 리스트. 1번 감사합니다. 1번. 1번 모르셔도 돼요. 자, 맥킷의 장보기 리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메모장이죠. 일기장이에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GD 컴백 일정은 진짜 GD가 컴백 거의 빅뱅 한 7년 만에 나왔나요? 저도 컴백 일정 막 찾아봤어요. 노래 듣고 싶어서. 그럼 이런 글들을 써야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왔을 때 거기 광고가 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광고 클릭하면 돈 된다. 이제 우리가 돈 벌자. 다른 사람들 클릭하면서 돈 벌어주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돈 벌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로 글로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맥킷의 장보기 아닙니다. GD 컴백 일정 같은 걸로 글을 써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GD 컴백 일정은 제가 딱 드려서 아시겠지만 막상 내가 글을 써보려면 어떤 주제로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십니다. 어떤 글이 돈이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십니다. 자, 저는 여기서 또 딱 2가지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 부자는 어떤 장을 못 가죠? 부자 아닙니다. 부자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이슈 정보. 이 이슈 정보를 2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이슈 정보. 이슈글 아니면 정보글로 쓰시면 됩니다. 돈 버는 글은. 아시겠죠? 이슈글 아니면 정보성 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슈랑 정보가 딱 들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슈랑 정보가 뭐가 있는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슈는 특정 시기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있고 사건, 트렌드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요. 이건 바로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최근 대선 매일 있나요? 매년에 한 번 있죠? 근데 대선 이게 딱 트렌디한 키워드입니다. 트렌디한 주제. 이런 것들 이제 이슈라고 하고 그 반대가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그 반대가 정보입니다. 대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는 근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슈를 타는 시기성을 타는 거 말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글들을 정보성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정보성이에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갑자기 막 떠가지고 하루에 막 100만 막 검색 트래픽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김치찌개 끓이는 거 궁금하신 분들이 검색하잖아요. 그런 게 정보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슈 정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슈. 자, 최근 뉴스에 나왔나? 이게 기준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왔나? 대선 뭐 매일 나오죠. 대선. 네이버 뉴스 메인 맨날 뜨고 YTN 연합뉴스 매일 뜹니다. 검색량이 급격히 증가했나? 대선 급격히 증가했죠. 사건성이 있고 트렌드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년이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딱딱딱 들어와 있는 딱딱딱 뉴스 메인에 뜨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보는 그 반대입니다. 검색자의 목적이 정보 습득인가?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알고 싶어서 들어왔는지 그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시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검색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검색하는가가 정보성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기준, 그리고 뭐뭐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또 여러분들이 이슈와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무엇이 이슈성 주제일까요? 지드래곤 컴백 시기 1번,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2번. 자, 쳐보세요. 지드래곤 컴백 시기 1번,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2번. 무엇이 이슈일까요? 무엇이 이슈일까요? GD. 벌써 이제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GD입니다. GD. 근로장려금은 거의 1년에 한 번씩도 계속 있고 이렇게 뭔가 계속 꾸준하게 반기 신청도 있고 정기 신청도 있고 계속 꾸준하게 그런 트래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꾸준하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번째 문제. 그러면 무엇이 정보일까요? 흑백 요리사 우승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흑백 요리사 우승자 1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번. 이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정보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정보일까요?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좋습니다. 자, 2번 올라오고요. 2번. 안 헷갈리시네. 좀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는 저는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이 흑백요리사 우승자가 누구지?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정보성 느낌 들지 않나요? 약간 꽈는데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이 아주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감이 오시죠? 이렇게 이슈 정보성 딱딱 나눴고 이걸 이제 활용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역시 또 오케이, 맥킷이 이제 주제는 알려줬어, 이슈 정보 알려줬어. 그런데 이 주제로 당장 또 글을 쓰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그쵸?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거 글 쓴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사이트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근데 사실 이제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기 사이트를 공개하는 강사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막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영향들이 많아서 제가 실제로 한번 공개했다가 제 사이트가 해지된 적이 있거든요. 계정이 정지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그런 글들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공개할까요 하면서 이제 우리 월보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 꼭 잘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막 캐시면 안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좀 대단한 글이나 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처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드래곤 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드래곤 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드래곤 글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글 보이시나요? 글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면 한번, 보이시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IQ 검사 뭐 해서 이렇게 뭐 광고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광고, 제가 지금 제 글에 광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클릭할까 유도를 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보면 지드래곤 드디어 컴백, 이렇게 해서 제가 내용도 써놨고 이렇게 바로 컴백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바로 확인하기 뭐 이렇게 해서 썸네일도 넣어놨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버튼도 이렇게 버튼도 깜빡깜빡하게 넣어놨고 아래 진짜 정보들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시면은 초반에 다 이렇게 보통 누르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 넣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걸로 제가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광고로 돈을 버는 거고요. 이제 클릭했을 때,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이거? 갑자기 뿌얘지면서 광고가 딱 이렇게 떴네요. 이게 이제 애드센스 전면 광고라고 하는 건데, 이 전면 광고가 돈이 정말 많이 됩니다. 네. 전면 광고를 그래서 나중에 진짜 노리는 법을 다 알려드리는데, 강의에서 이 전면 광고가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딱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광고가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자주 보셨죠, 루즈님? 네, 이렇게 해서 실제 광고입니다, 여러분. 실제 광고예요. 실제 제가 이 광고입니다.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닫기 누르면 이렇게 실제 정보로 딱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래에 광고를 또 해놨습니다. 이렇게 아래. 아무리 글을 보고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도 아래에 광고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가 계속 떠나가지 않게끔 정보는 들이대. 이런 식으로 또 광고를 이제 만든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드래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서 이슈성 글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광고 뜬 거 제가 보여드렸죠. 전면 광고 아까 뜬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광고가 돈을 버는 광고를 제가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 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보성 글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성 글.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실제 제 사이트예요.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여러분들 정보 잘 맞추셨죠? 제가 글을 실제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역시 정보를 드리면서 광고가 이렇게 잘 떴죠? 광고가 잘 떴고 바로 아래 요건 바로 확인하려면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버튼 깜빡깜빡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해놨고요.
썸네일 이쁘게 딱 바로 누르고 싶게끔 만들어 놨고요. 바로 이렇게 광고도 해놨고 이렇게 정보성 제대로 된 정보도 이렇게 잘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바로 확인하려면 이렇게 보통 클릭을 하시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전면 광고가 이렇게 보통 뜨는데, 원래는 전면 광고가 이제 한 사이트에서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뜨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면 광고 한 번 떴기 때문에 지금 안 뜬 거고요. 전면 광고가 근데 원래는 한 번 떠서 수익을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제대로 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글을 쓴 것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있다. 자, 이렇게 떴네요. 전면 광고 이런 식으로 뜨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면 광고가 떠서 이 광고로 돈을 번다. 이게 바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광고 송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화 글을 써서 광고를 삽입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PPT로 넘어가 볼까요? 다 보셨죠, 여러분들? P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드래곤 글. 자, PPT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실제 사이트입니다. 실제 사이트라서 애드센스 승인 진짜 어렵게 봐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승인 제가 실제로 하는 사이트를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였을 때 이 수익글과 승인글이 약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슈성 글 그리고 이 정보성 글이 있는데, 이거 둘 중에 그러면 어떤 주제로 써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버티세요. 여러분들 거의 1시간 10분째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주제로 써야 할까요?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정보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짧은 기간의 검색량이 굉장히 크거나, 이제 대선이 이제 예시죠. 그리고 방문자를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나, 그리고 정보는 꾸준한 검색량, 그리고 재방문이 가능한, 체류 시간이 길게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주제로 먼저 써야 될까요? 어떤 주제로 먼저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만약에 이슈면 1번, 정보는 2번 한번 써볼까요? 이슈면 1번, 정보는 2번. 이슈는 1번, 정보는 2번. 어떤 거를 먼저 내가 글을 써야 될까? 이슈는 1번, 정보는 2번. 이슈. 적절히 섞어서 1번, 2번, 이슈 1번. 이슈가 많으시네. 오, 그렇죠. 역시 트래픽이 되게 많다라고 느끼시니까 1번이 진짜 많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슈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여러분도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이게 두 개 다 쓰시는 게 무조건 자기한테 맞는 주제가 있고요. 이 키워드마다 어떤 이제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확률도 다르고요. 단가도 달라요. 한번 클릭했을 때 돈을 주는 단가도 다르고, 아무튼 굉장히 요소들이 많은데, 결론은 둘 다 하면서 내가 하나만 작성하지 말고 꼭 둘 다 써보시면서 글 쓰는 감각을 익히시면서 이제 이걸 꼭 둘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해보시고, 나중에는 나한테 맞는, 어느 정도 내가 하루에 그래도 한 $30, $50 벌어.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주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리를 해드렸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헷갈려 하실 수 있어. 승인글을 알려드렸고 돈 버는 글 제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승인글이랑 그럼 돈 버는 글이 뭐가 달라? 이거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승인글이랑 수익화 글은, 돈 버는 글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차이도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승인글은 구글이 좋아하는 글, 그리고 돈 버는 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 다시 한번, 승인글은 우리한테, 구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승인글은. 그래서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고요. 돈 버는 글은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방문자. 빵집에 사람들 많이 들어야 빵 많이 사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승인 받을 때는 구글한테 잘 보이고, 돈 버는 글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글의 목적은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것. 돈 버는 글의 목적은 광고를 많이 보게 하여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총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총정리. 정말 잘 오시고 계십니다.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뭐냐? 바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글 쓰는 법을 제가 직접 프롬프트를 써서 워드프레스에 발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고, 실제로 돈 버는 글의 주제를 제가 두 가지로 딱 나눠드렸습니다. 이슈, 정보를 알려드렸고, 실제 돈 버는 글의 구조를 제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려서 그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광고 있고요, 글 있고요, 뭐 이상한 요소들 막 썸네일 있고 버튼 있고 깜빡깜빡하고 막 그런 것들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보여드린 건 여기까지인데, 근데 이제 떠먹이 전 워드프레스 세팅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실 더 많아요.
뭐 워드프레스 세팅, 승인 확률을 높이는 사이트 세팅, 뭐 그러니까 승인이 한 번에도 안 나요. 막 세네 번 떨어지기도 하는데 반려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돈 버는 글의 구조를 썼을 때 남들보다 3배 어떻게 더 버는지, 사이트 구조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1시간에는 제가 다 못 알려드려요. 죄송합니다. 1시간은 못 알려드리지만 이제 강의에서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특히 이제 워드프레스 세팅을 특히 첫 번째를 제일 힘들어 하셔서 워드프레스 시작을 잘 못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칠순 되신 우리 아버지를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찍었고, 그리고 이제 교환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환만 보시더라도 교환이 거의 850장? 89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도 열심히 만들어놔서 정말 왕초보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싹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그 위아래에 승인 관련된 것들도 정말 되게 디테일하게 실제로 제가 최신성을 다 가져온 승인을 받는 방법들 또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지 않아가지고 혼자 해서, 근데 이걸 해서 지금까지 누적해서 7년 동안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억을 벌었고, 그래서 저는 꾸준히 했던 게 뭐냐면, 지킨 건 딱 하나예요. 돈 되는 글을 꾸준히 쓰고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되는 글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자동화해서 지금 열심히 했고, 제가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아까 막 뭐 까먹는 것처럼 똑똑하지 않아요. 이거 처음에 저도 100만 원 버는 2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막 승익을 쓰고 수익학을 쓰고 구글이 좋아하는 글이 되어 있어야 하시는 워드프레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대표적인 2개를 지금 이제 하나 뽑아놨습니다. 질문을. 사실 이거 제일 많이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 거니까, 이거 잘 들으셨나요? 워드프레스 노버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소